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타르 항공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안 좋고 흉터 있으면 가차없이 탈락이라던데 이 얘기는 사실이긴 사실인데 얘기가 좀 부풀려져서 퍼진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일단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동생이 장난치다가 여기 미간을 케이크 칼로 긁어버려가지고 생긴 흉터 하나, 그리고 크게 넘어져서 무릎에 하얗게 새살 돋은 흉터도 있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도 카타르가 막 피부 많이 본다 해서 연예인들처럼 막 무결점 이런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모공이나 잡티 수준이 아니라면 피부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좋은 피부에 대한 기준이 우리 한국인들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냥 뾰루지 흉터 몇 개 가지고 있는 수준? 평범한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모공 수준이라면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살찌거나 여드름 하나만 나도 진짜 비행 못해요? 이것도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유니폼이 타이트해진 걸 확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 오늘 비행 안 돼 이러는 건 못 봤고요. 너 스커트가 너무 타이트하다 다음 비행까지 고쳐와 라고 적어 가긴 합니다. 유니폼 부서에 가서 다음 비행까지 고쳐오면 됩니다. 피부 같은 경우도 뾰루지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건 괜찮고요. 진짜 막 승객 보기에 좀 많이 거슬릴 것 같은 이런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카타르 항공이 기내 조명 맛집이어서 이렇게 버건디색이거든요. 안 좋은 피부도 더 좋아 보이게 하고 예뻐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기내 조명이 굉장하다. 세 번째, 본사 방문할 때 진주 귀걸이까지 풀 세팅하고 가야 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진주 귀걸이까지 필템은 아니지만 차려입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비즈니스 복장이어야 되고요. 이거는 직원 티켓으로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 항공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에 맞는 품위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세계 1위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5스타 항공사라는 자부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티켓으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에 캐주얼 복장이면 오프로드 당합니다. 언젠가 한번 오프로드 당할 뻔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한국에 놀러 왔다가 다시 도하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는데 그 직원이 제 신발을 보더니 신발이 운동화시네요? 이러면 탑승 수속 못 해드려요.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되게 못됐었어. 여러분 면접에서 막 승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 뭐인 것 같냐? 네 장점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승무원이 가져야 될 자질은 이 예쁘게 말할 줄 아는 말투입니다. 근데 이거 말하고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 써먹으면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할 듯? 같은 말을 해도 복장이 규정에 좀 맞지 않아서 이러면 수속이 힘들다. 뭐 바꿔 신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러면 탑승 수속 못 해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안 생길 컴플레인도 생기고 생길 컴플레인도 안 생깁니다. 진짜. 제가 전날 직원이 아니라 손님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저런 식으로 말한다. 그럼 전 컴플레인 걸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량이 좀 나을 것 같으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 신발이 운동화라 탑승 수속을 못 해준다 그랬는데 막상 비행기 탈 때 막 정신 없잖아요. 거기 탑승 직원이건 뭐 눈앞에서 저를 맞이해주는 사무장님이건 다른 승무원들이건 아무도 내 신발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옷은 딱 비즈니스 차림이었고 그때 딱 신발만, 심지어 뭐 뉴발, 나이키 이런 눈에 띄는 운동화 이것도 아니고 그냥 검정색 스니커즈였거든요. 멀리서 언뜻 보면 티도 안 나는? 이제 이거 신고 공항 와서는 구두로 갈아 신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막 급하게 집을 떠나다 보니까 구두를 집에 놓고 온 거죠. 근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청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나는 당장 내일 가야 될 비행이 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막 당황을 한 거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날 공항까지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엄마의 신발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저거를 바꿔 신어야겠다 해서 이제 사이즈도 안 맞는 엄마 신발에다가 휴지를 막 구겨 넣어서 사이즈 맞춰서 신고 수속 직원한테 확인받고 비행기를 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비행 외에 본사에 찾아갈 때 옷차림이 보수적인 거는 맞습니다. 트레이닝 때 영어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 진짜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겁주는 거고요. 소문만 들리지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영어를 못한다기보다 인도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일단 한국인들은 미국식 발음에 익숙하잖아요. 뭐 아니면 영국식이 편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그렇게 받고 근데 카타르는 입사하면 아시겠지만 인도인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카타르 에어웨이즈 아니고 인디안 에어웨이즈 입사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인도인이 엄청 많아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다 인도인들이고. 근데 그 나라마다 특유의 액센트가 있잖아요. 스페인 사람이 영어하면 약간 에스파뇰 같고 태국인이 영어하면 약간 타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 억양이 아주 강한, 이게 힌디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센 액센트를 가진 트레이너를 만나면 처음에는 저도 100%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자부심이 강해서 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너네랑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 니네 이래서 비행이나 하겠냐, 교육하면서 쟤 좀 영어가 딸린다 하는 교육생이 있으면 좀 이렇게 쿠사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돌려보내진 않아요. 그다음에 진짜 텃세 하나도 없어요? 텃세는 진짜 없어요. 없는데 후배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분들, 혹은 외국인 승무원과 한국인 승무원을 대하는 게 다른 분들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도는 사무장님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좀 그런 시니어리티를 극도로 싫어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 블랙리스트 중 하나인 사람과 오늘 같이 비행한다 하면 병가를 내거나 다른 승무원들이랑 스케줄을 바꾸거나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건 텃세까지는 아니고 조금 한국 기업 문화스러웠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통 그 비행의 부사무장님 혹은 사무장님이 한국인이다 하면 브리핑 끝나고 따로 가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비행 잘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기종마다 다르지만 큰 비행기, 복도 2개짜리 비행기는 사무장님이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부사무장님이 이코노미를 총괄합니다. 그날은 사무장님만 한국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랑 부딪히면서 일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뭔가 굳이 따로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여기는 다국적 기업이고, 그래서 같은 국적 만나도 너네 한국어 쓰지 말고 영어 쓰라고 하는데, 일본인 따로 가서 인사하는 거 본 적 없는데? 중국인 따로 가서 인사 안 하던데? 태국인 안 하는데? 다른 아시아 쪽 안 하던데? 와이 코리안? 유달리 우리만 이러는 게 쟤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갑자기 머릿속으로 이런 잡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일이 터지려면 온 우주가 도와서 원인을 만들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브리핑이 끝났어요. 보통 브리핑이 끝나면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다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사무장님이 부사무장님이랑 다른 얘기를 막 이어서 하느라 정리를 안 하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인사할 틈이 없기도 했고, 또 이코노미 승무원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저도 걔네랑 그냥 같이 나가려고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 이러고 나갔어요. 이제 비행기에 타서 탑승 준비를 다 마치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무장님이 유은씨 이리 와보세요 이러더니, 한국인 사무장님들 만나면 브리핑 끝나고 따로 와서 통성명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평소에 잘하다가 오늘 딱 하루 안 한 건데 좀 잘못 걸렸네 싶기도 하고, 저는 껄끄러운 공기 만드는 걸 싫어해서 나 같으면 이런 걸로 딱히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와서 저러신다고? 한국 문화가 있기 전에 기업 문화가 그러진 않으니까요. 네,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리티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95%? 97%는 아주 수평적이다. 아랍인들이 진짜 N번째 와이프가 되어달라 해요? 저는 아니오인데,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소문은 많더라고요. 저는 도하에서 밖에 돌아다닐 때나 아랍인들이 승객으로 탈 때나 한국인들이랑 카타르인들은 서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다처제라고 해도 그냥 다 무슬림 와이프지 국적이 다양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와이프를 7명 데리고 탄 카타리 손님은 봤는데, 사실 탑승할 때 우르르 들어오니까 일행인지 와이프인지 형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날 와이프가 7명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한 카타리가 탑승하더니 오늘 만석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 만석은 아니다 그랬더니 탑승이 끝나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자기 와이프들이 너무 한 좌석에 쫘르르 붙어 있어서 좀 떨어뜨려서 앉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랍어 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해도 됩니다. 할 줄 안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원어민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랍어 기내 방송은 아랍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시킵니다. 영화 19금 장면 삭제하고 개봉하는 거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주 귀여운 키스씬까지 삭제하고 개봉하더라고요. 뚝뚝 끊기는 흐름은 덤이고요.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은 왜 영국 가기 싫어해요? 영국인들이 까다롭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영국 국적을 가진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그 영국 말고도 미국도 싫어하고 인도도 싫어하는데, 공통점이 인도인들이 제가 인종차별자가 아니었는데 일하면서 인종차별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무튼 기피하는 비행 탑승객의 대부분이 인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맨날 나 브리티시 패스포트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꼭 나는 인도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다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까다롭다는 건 친구가 겪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그 앞자리 넓은 비상구 자리에 앉았다고 쳐요. 거기에 다리를 뻗고 앉아있다가 다른 손님이 잠깐만 지나가게 비켜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아니 여기 내가 내 돈 내고 산 자리인데 왜 비켜줘야 되냐? 못 지나간다. 이러면서 싸우는 식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체류하는 호텔이 카타르항공 직속 호텔이어서 감시가 빡세기도 하고 애초에 체류 시간이 하루가 안 됩니다. 짧아서 구경할 시간도 촉박한데 또 미니멈 레스트까지 있으니까 몰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호텔에만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영국 비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장, 부기장이랑 사귀는 경우 많은지 궁금. 부기장이랑 사귀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이코노미는 또 가능성이 낮은 게 비행하면서 칵핏이랑 소통하는 승무원들은 다 비즈니스 친구들이거든요. 식사나 간식도 비즈니스에서 담당하고 잠깐 나와서 수다 떠는 것도 비즈니스에서 하고 이렇게 주로 비행기 머리 쪽에서 놀다 보니까 중간과 꼬리 쪽에서 일하는 이코노미 승무원들이랑 마주칠 일은 기내 브리핑 때 잠깐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그때 보고 꽂히면 꼬리 쪽까지 와서 말을 걸거나 이코노미 승무원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썸은 비즈니스나 그 이상 직급에서 일어납니다. 남자 승무원도 뽑아요? 한국인들은 잘 안 뽑는 것 같고 다른 국적 남 승무원들은 정말 많이 뽑습니다. 비율이 거의 50대 50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남자 승무원들이 많았어요. 동성애자 승무원들도 많다던데 네, 저도 평생 볼 게이 거기에서 다 본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랑 말투에서부터 티가 나고요. 말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석유부자나 기장 잡아서 팔자 피려고 하는 승무원들이 많다던데 이거는 어느 집단을 가나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듯이 카타르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의 얘기가 부풀려지겠죠? 하나 저도 외국인 승무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몇몇 특정 국가 승무원들은 기장이랑 결혼한다, 부기장이랑 결혼한다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가운만 입고 부기장 방에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캐리어는 뭐고 작은 캐리어는 뭐예요? 지금은 이 가로 모양에서 세로로 끄는 걸로 바뀌긴 했지만 이 가로로 긴 거는 장거리 비행 갈 때 가져가는 거고 안에 별로 채울 게 없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아무래도 단체로 지나가는데 누구는 끌고 누구는 안 끌면 좀 통일성이 없어 보이니까 보여지는 거 중시하는 회사인 만큼 그냥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캐리어만 가져가도 되는 건 단거리 비행일 때만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